네, 봄의 해 힘찬 기운 가득 받으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 당일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우선 도로 상황 보고 온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눈이 많이 내려서 특히 서울 방향 큰 혼잡이 우려되고 오후 4시쯤이 고비가 될 거란 예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홍진아 기자, 고속도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어제보다 6만 대 많은 45만 대가량이 기경길에 오르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로 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로 4km 구간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분기점에서 선산 부근 5km 구간 등에서도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 도착까지 부산에서 8시간 10분, 광주에서 6시간 50분, 강릉에선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체가 계속되다가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처럼 부과되고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7개 주요 휴게소에 마련된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안성과 용인 휴게소, 비수도권에는 백양사와 횡성 휴게소 등의 검사소가 설치됐고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도 확진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신민혜 기자, 이렇게 현황을 좀 짚어봤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검사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이 2월 2일까지는 원하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요, 원할 경우에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는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PCR 검사는 이제 고위험군만 가능하고요. 네. 그 외 일반 국민은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 관리자 감독하에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요. 여기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연휴가 끝나면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동네 병의원 등에서도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의료계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방책인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새로운 검사 체계가 실시가 됩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413곳 정도 있는데 2월 3일부터 전격 실시를 합니다. 진찰과 검사 또 재택 치료까지 모두 연계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먼저 이제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내원을 하시면 그곳에서 의사가 증상이나 기저질환 같은 것을 먼저 진찰을 하고요. 네. 거기서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이제 해당 병원에서 영향이 된다면 PCR 검사를 하고요. 그런 영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 환자들을 선별진료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도 처방이 가능하고요. 또 해당 병원이 거주지 내에 있는 병원이라면 이 병원에서 이 확진자를 재택 치료까지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내일 지나면서 모레부터 지금 달라지는 내용인데 그러면 네. 이게 목요일부터는 아무 동네 병의원이나 가면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부 발표는 2월 3일부터 동네 네. 병의원도 한다는 거였지만 이 서울시 의사에 알아본 바로는 당장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이렇게 체계를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네, 일단 희망하는 병의원들의 신청 접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경우에는 이 단체로 주문을 해서 각 병의원으로 이제 배분하는 방식이 될 건데 이 연휴가 있다 보니 배송이 어렵고 이래서 당장 2월 3일에 자가진단 키트도 구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환자들을 봐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일부터 바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동네 병의원의 경우에는 전환이 좀 어렵고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주말이나 심야나 좀 대응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두 사람이 내일 정책 토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는 한편 안보 행보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이 무산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내일 저녁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3개 분야로 주제를 나눠 9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론 세부 사항에 대해선 주간 방송사와 두 후보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이 정책 토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한 뒤 경주 이시종 시내를 찾아 설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체육센터에 탁구 등 고령층 친화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 같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사드 추가 배치를 밝힌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인천 강화군의 평화전망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당당한 평화와 튼튼한 안보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민생 점검에 나섭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새벽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레로 예정된 4자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 주 유엔 한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일본 대사와 만나 최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여러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오늘 정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사도광산의 가치가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히 평가받도록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냉정하고 정중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예정이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여름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오늘로 2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구조한 실종자 1명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송현 기자, 여전히 4명을 더 구조해야 하는데 수색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전부터 인원 179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드론 4대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건물 27층에서 매몰된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1명의 구조 여부가 관심인데요. 중수본은 영상 탐지기와 함께 29층 붕괴면에 1톤급 소형 굴삭기 2대를 투입해 콘크리트 판상 등 대형 잔해를 제거한 뒤 매몰자를 구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근과 콘크리트가 뒤엉켜 있어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언제쯤 구조가 이루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은 집중 수색구역으로 정한 건물 25층에서 28층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어제 오후 6시 25분쯤 붕괴 아파트 건물 28층에서 콘크리트 등에 묻힌 작업자 한 명을 발견 나흘 만에 구조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붕괴 사고 피해자는 2명으로 늘었고 매몰 위치가 확인된 1명을 포함해 아직까지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또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입니다.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양주사업소의 토사 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할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기업이 됩니다.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10여 대 등을 투입해 선공기 기사 50대 정모 씨를 나흘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토사를 퍼내 지면을 평탄하게 만들면서 정 씨를 찾고 있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수색 속도는 더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 2명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압착성 질식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정사진 보면 분명히 내 새끼거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어리벙벙해갖고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눈물도 그냥 났다가 안 났다가. 고인의 빈소는 경기의정부 성모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내일 아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지금 베이징은 개막식 등 동계올림픽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국 당국이 선수단 동선을 까다롭게 통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선수단 내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개막을 사흘 앞둔 베이징 분위기 김민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밤하늘에 수만 발의 불꽃이 향연을 펼칩니다.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개막식 사전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종목은 컬링 경기. 2008년 하계올림픽 당시 수영 경기가 열렸던 곳이 컬링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얼음 상태와 스톤을 점검하고 관중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비들도 보강했습니다. 我们用人工智能学习的方法机器记忆的方法准确地捕捉冰壶的运动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폐쇄 루프가 적용되는 만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용 차로를 이용해 경기장 등을 이동할 방역버스 650대도 24시간 운영됩니다. 我们在这儿呢敲窗户和跟那个驾驶员说话都是听不到的。另外呢，我们严格遵守防疫期间满载50%的这个要求。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식당 천장 트랙을 따라 로봇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배달합니다. 또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면 최대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이 설치되는 등 편의시설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가 비상입니다. 올림픽 관련 인원들의 누적 확진자는 248명, 이 가운데 선수단은 51명입니다.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6만여 명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PCR 검사를 받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18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설날인 오늘 오후까지도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고 지금은 주로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주로 충청에 1에서 5cm, 경기 남부와 강원, 전북과 경북 지역에 1에서 3cm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눈구름대 뒤쪽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 중부와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은 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씩씩하고 호방한 호기로운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